자, 허성무 의원님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하필 이번에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명태균도 과거에 알고 있던 사이였고 갑자기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가 전국적인 이슈 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예, 핫플레이스가 됐죠.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뭐 저는 성상구고 제 옆에 의창구입니다. 네. 이제 사실은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통화를 한번 했는데요. 명태균 씨랑요? 네. 예, 예. 와, 브라보. 전화가 네. 여러 통화 모르는 전화가 네. 6번이나 와 있어서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명태균 씨라 그러고 뭐 7, 8년 전에 저를 한번 본 적이 있답니다. 네. 저는 지금 전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저한테 뭐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는데 어쨌든 저한테 좋은 조언을 그때 해주셨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럴 만큼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에게 다양하게 조언을 해주고 이제 유명한 말로 정치 컨설팅이죠. 네. 근데 이제 정치 컨설팅 하는 분들이 그냥 감각만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대개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컨설팅이 들어가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좀 가진 분이 아닌가. 그래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뭐 창원 성산에서 국회의원하고 계신 이제 허성무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 나눌 얘기의 깊이를 훨씬 더 알 수 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창희 대표도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바짝 신경을 쓰고 이것저것 그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근데 또 허 의원님이 이제 7, 8년 전에 만났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니까 예. 하여튼 유일하게 여기서는 본 사람인데 물론 전화 통화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상당한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정치 컨설턴트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 근거가 있습니까? 별로 아니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원을 중심으로 이분이 활동하신 분인데 예. 창원시장도 지내고 그다음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만난 기억도 없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 창원시장이 되기 전에 네. 그 노회찬 의원이 이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원 성산구에 출마로 내려오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단일화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게 됐는데 오늘 저한테 잠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단일화 할 때 이런 걸 주의해라라고 자기가 만나서 충고를 해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때 야당 인사인 저한테까지 와서 그런 충고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기억을 이제 방송 마치고 나면 많이 더듬어 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2주 전쯤에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국힘 주변에 분들한테 여러 번 전화를 드려서 무슨 일이고 어떤 분이고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그때는 대부분 조금 이렇게 언급을 좀 피하는 그리고 이제 조금 거칠어진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이 방송에 나오게 됐고 또 오전에 제가 장윤선 기자가 하는 방송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몇 군데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만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컨설팅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저를 빼고 다른 우리 창원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다 많이 떨어진 분들이잖아요. 당선되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당선이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줬다고 어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힘들은 나오면 다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선보다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경선이 더 중요해요. 그럼 경선 과정에서 어떤 컨설팅들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요. 근데 그 컨설팅이 유효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귀를 기울였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성범 의원이 평가한 걸 보면은 저건 해석을 잘 해준 분이다. 그러나 뭐 약간 촌놈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제기 방식이나 접근 방식은 좀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존의 분석과는 다른 새로운 틀로 뭔가를 제시해주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허 의원님은 모르시지만 주변의 평가가 나름의 전문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게 쇼킹해서 오죠. 그리고 또 낙선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또 신선하게 새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게 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그리고 사실 정치권이라는 게 굉장히 치밀한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캠프들이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선거해 보시지 잘 아시잖아요. 네네. 특히 초선 때는 되게 혹해요. 지역에 기반도 없고 이러니까 이분이 와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또 그게 훌륭 넘어갑니다. 또 저분이 와서 이렇게 해야 돼 네. 하면 또 거기도 이제 이런 게 맞습니다. 많거든요. 거긴데 또 상당히 분석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또 더 잘 넘어가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은 그분이 지금 엄청 바쁘실 텐데 여기저기서 기자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근데 오늘 6번이나 전화를 했다는 거는 제가 오전에 네. 다른 방송에 출연을 잠시 했어요. 이게 제가 연말까지 절대 출연 안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방송하고 그 방송 두 번을 출연하는데 이제 과거에 제가 다 신세를 져서 아니할 수 없어서 출연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여야를 넘나들어서 이렇게 수집해 보면은 뭐 여론조사에 과거에 했던 그 사실이고 또 인터넷 언론과도 또 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김영선 의원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여러 다른 정치인들하고도 이런저런 관계를 많이 했는데 크게 어떤 자기의 이상을 펼치거나 또 자기가 어떤 편익을 제공받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소소하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김영선 의원하고는 관계가 이렇게 깊고 길게 맺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또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또 자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만족도 또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제가 판단하는 건 그런 거죠. 완전히 그러면 2022년에 안 될 사람을 후보를 만들어서 국회의원까지 당선시켰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2024년에는 거기서 밀려나잖아요. 그럼 김해라도 옮겨서 지금 당선시키려고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왜 김영선 씨에게 그만큼 많은 투자와 집중을 했느냐. 그는 이제 김영선이라는 정치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만큼 서로 주고받는 게 더 잘 되지 않았냐. 그것이 정치적 이상이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거든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소통이 그렇게 잘 되었지 않냐. 그래서 김해까지도 가는 방향까지 찾아서 길을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김해에 가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컷오프까지 돼버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동훈의 허들이 무서웠다. 못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그 조혜진 의원이 김해를 먼저 갔거든요. 네. 현장에서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 그래서 처음에 그분도 지역구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사무실도 못 구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또 김영선 의원도 김해 갑으러 온다니까 그거는 뭐 더 반발이 심한 거죠. 전부 다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겠다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하니까 그걸 당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런 내부의 저항과 반발이 없었더라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한동훈 그 체제가 그걸 잘 막아내고 허들을 잘 작동한 지금 무슨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장돼서 하는 이야기고 그때는 오히려 지역의 그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예. 말씀을 혼자 쭉 하셔가지고 언제 끼어들까? 지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이제 경남 의원들이나 주로 국힘 계열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뭐 브로커 또는 뭐 하여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선거 기획에서.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로 무슨 다른 인연도 별로 없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었고 또 김영선 의원을 거기다가 꽂아줄 수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취재되신 건 있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자, 제가 그 뭐- 내용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기로 하고 우리 이제 이지연 변호사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보면 네, 어쨌든 네. 김건희 여사가 총선 개입을 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확은 여러분께 해드리면 지금 이 방송 명태균 박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비교적 우리가 균형감 있게 이렇게 이제 다뤄주는 것이고 특히 허성무 의원이 하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국힘 쪽에 가면 이 사람의 실체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사기꾼이나 육술이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제가 만나서 취재해 보지 않습니까? 한 광역단체장이 오늘 이 사람이 사기꾼 아니야라고 했지만 이 사람도 이 사람
통해서 여론조사했어요. 여론조사의 순번을 바꿔줄 만큼 역량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전화번호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선거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전화번호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나 10,000개 정도 있는데 15,000개 정도 있는데 그래요? 그 전화번호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어느 날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좋아지는 것은 경험칙으로도 좀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일과 또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야, 이게 무슨 단독이냐, 이게 특종이냐, 이게 무슨 새로운 소식이냐 이렇게 질문은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가려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폭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천천히 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확인을 거듭해야 하고 그리고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될 때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선이 되었을 때 딱 보면 이게 그런 흐름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성무 시장께서 그 당시에 시장이든 아니면 그 전에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었던 6년, 7년 전에 만났다고 하면 그 소개자가 누군지는 저는 바로 짐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단독으로 공개를 하면 보수 진보 안 가리고 다 만났어요. 정치가 필요한 사람한테 다 만나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저는 국회의원 누군지를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소개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반할 정도로 논리가 적확하고 상황에 대한 분석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가져가서 설명을 하는데 탐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과 인연을 유지하면서 계속 정세 상황을 보고받느냐, 설명하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보통의 역량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사기꾼, 헛소리하는 사람 이런 쪽으로 국힘과 국힘의 관련된 사람들이 몰고 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것은 그래 사기꾼이나 뭐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저는 잘 몰라서 하도 질문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역에 저도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어떤 분인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줘서 그 공통을 뽑아서 보면은 두 가지 견해가 나와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하고 연결된 거는 그 전에 이준석하고 먼저 알았다. 그 이제 이준석과 이준석이 당 대표로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하고 경쟁했던 게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나경원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어느 순간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떠오르기 시작한 게 어떤 여론조사가 하나 이준석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것에 이분이 역할을 했다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의 전언들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이준석이 뜨기를 시작했고 이제 막 마지막에 당대표까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두 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이준석에게는 이분을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나 여사께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준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의 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분이 이제 워낙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명리학이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하고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또 정치권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연결됐을 거다. 근데 그분이 거창에 있는 유명한 거사님인데 그분이 천공하고 가깝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여사님하고 연결됐을 거다 하는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사랑관계라는 게 엮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엮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확한 거는 뭐 본인이 말씀 안 하면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네 사람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거의 이제 독점에서 역시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명태균을 알고 있는 분이 그렇죠. 취재했던 내용을 보니까 생생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거창 이야기 하니까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거창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죠. 그때 거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교분을 깊이 그 신성범 의원이 거창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그 천공도 좀 알고 있고요. 또 명태균하고도 뭐 인연이 있다는 건 본인이 밝혔으니 이것은 이제 사적 관계를 우리가 공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